자, 등비 수열인 AN이 있고요. 그때 BN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 등비 수열인 AN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래쪽을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면 그때 이 BN이라는 수열의 일부분들을 영원히 막 이렇게 더해 나갈 때 그 결과가 수렴한대요.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? 자, 이때 이 B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계속 찍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산해버리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올 수는 없을 거고 AN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AN마저도 만약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절대 이 모든 결과들은 수렴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우리는 요 수렴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AN은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초항 같은 경우는 0이 되면 안 돼요. 이유는 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이죠.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다면 이 공비가 적어도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 BN이라는 수열을 조금 더 제가 수직선상에다 한번 나타내서 보면 자, B에는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AN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요.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그 결과 그대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자, B3가 마이너스 1이래요.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A3가 이 왼쪽에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. 그래서 A3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A1, A2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자, 뭐가 될까요? AN은 등비수열이잖아요. 그리고 수렴하잖아요. 그러면 만약 공비가 양수가 되는 경우라고 했다면 부호 변화는 없었을 거니까 큰 수로부터 A1, 막 A2 해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능한 케이스였다면 A1, A2, A3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아닌 경우는 뭐가 있죠? 바로 부호가 뒤흔들리는 경우죠. 그러니까 여기에 A3가 있어요. 그럼 A2 같은 경우가 양수로부터 이러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음수의 공비를 곱해서 1로 넘어간 겁니다. 그래서 A2가 좀 적당히 큰 값이 있는 거고 A1은 또 반대로 저쪽에서 건너온 거죠. 그래서 A1, A2, A3 이런 수렴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그랬을 때 상황을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 중에서 벌써 하나는 금방 탈락이 됩니다. 뭐 때문이죠? 바로 요 나에 있는 조건에 8이라는 것 때문입니다. 자, 보세요. 이 BEN이라는 건 BN의 일부분들을 계속 더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 BN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N이 돼요.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은 AN이 전부 다 뭐죠? 음수죠.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로 계속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계속 음수의 결과들만 나올 거잖아요.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합은 8이 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나라는 조건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한 경우가 바로 1번이다라고 볼 거고요. 그 경우를 밑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A3가 여기 있고 A2는 저쪽에서 건너왔고 A1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흔들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됐죠? 자,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가에 있는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에 있는 조건은 결국에 B1, B3, B5야 그렇게 쭉 다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B1이랑 B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 보니까 둘 다 비행 결과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벌써 마이너스 2네요. 전체가 마이너스 3이어야 하는데 그럼 A5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? A5는 사실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1, A2, A3, A4, A5 이 음수 쪽으로 오는데 여기 있는지 모른다 이 얘기죠. 근데 만약에 A5가 이 왼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때 이 결과가 벌써 몇이 돼버려요?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. 그 말인즉슨 3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된다. 그러면 뒤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0000으로 수렴한다? 그건 또 아니죠.
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한 모순이 생겨서 우리는 요 B3에 해당되는 부분, B5에 해당되는 부분, 즉 A5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으로 A5가 들어간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등비 급수로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등비 급수로 계산한 그 결과가 몇이 돼야 된다? 여기 마일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수렴하는 등비 급수의 공식을 쓰면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2칸씩 가는 거라서 1-R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, 여기 있는 항 그거는 A5겠죠?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다음 나에 있는 조건을 볼게요. 자, 나에 있는 조건은 AEN이니까 결국에 BEN이니까 B2, B4, B6 해서 이렇게 쭉 다 더해 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B2, B4, B6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? 사실 B2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2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럼 B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? A1, A2, A3, A4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역시도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죠. 사실 짝수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AN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A2, A4, A6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. 바로 이 역시도 등비 급수를 이용하시면 1-R제곱분의 여기는 첫 번째 항이 A2죠. A2가 바로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결론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연립을 하시게 되면 AN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연산까지 도와드려 볼게요. 자, 이 부분은 어차피 분모는 0이 안 되는 거니까 둘이 나눠버릴게요. 그러면 A2분의 A5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이거는 3칸 차이니까 공비 3개가 들어가겠죠. 그것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실수값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A2는 뭐가 되죠?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. 여기가 1-4분의 1, 4분의 3이니까 8 곱하기 4분의 3을 하시면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, 그러면 A1은 반대로 R만큼을 나누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12.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을 완전히 다 찾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우리는 이 절대값을 각각을 씌워서 등비급수를 계산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있는 초항이 12가 되는 거고요. 1-공비인데 그 공비 역시도 전부 다 양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어서요. 결과 자체에 우리는 24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